이번에는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 현대차 매수하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세요? 98,000원에 20%입니다. 98,000원이세요? 예, 예. 몇 년도에 사셨습니까, 선생님? 작년 5월 달에 샀는데 예. 분할 매수했습니다. 30%였는데 와, 10%씩, 네. 100주씩 10%씩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10%는 엊그저께 매도 입절했고요. 네. 21만 원에 입절했고, 와, 예. 20%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1만 원에 파셨을 때 20%를 남겨놓으셨는데, 현대차 이렇게 빨리 많이 올라올 줄 아셨어요? 수영자님? 뭐,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너무 차분하게 이런 큰 수익을 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나머지 물량은? 뭐, 어느 욕심 정도 같아서는 네. 뭐, BPS까지. 와,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하세요, 수영자님? 얼마나 더 끌고 가실 예정이 있으세요? 아이오닉 나오는 거 보고, 아이오닉 5 조기 출시된다는 네.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또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예. 네. 와, 이런 또 가격대를 주시네요. 네, 믿기지 않는 가격입니다. 네, 98,000원인데 21만 원에 입절하시고 오늘은 조금 밀렸어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점주들이 차익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였고요. 중간에 20만 3,000원이 마감이 됐습니다. 꿈의 수익률을 이미 달성을 하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도 앞으로 더 창차하게 현대차가 갈 길이 있을까? 몇 년을 굴욕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차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현대자동차를 기아자동차랑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가운데 자동차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뚜껑을 좀 까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집에만 좀 갇혀져 있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이 반사이익도 좀 있죠. 쌍용차 관련된 이 부분이 뭐 인도 쪽에서는 거의 최대주주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겠냐 이거죠.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자동차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기아자동차를 평가를 했었을 때 가장 좀 선수들이 싫어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답이 안 보였던 거예요. 계속 물음표.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으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차가 나와서 잘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대자동차가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2조를 벌고 3조를 벌고 3조 벌다가 4조 벌더라도 이거는 뭐 잠깐 장사 잘해가지고 벌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는 게 더 중요했다 이거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PBR이 보통 0.4에서 0.5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됐던 수준 계속 거래가 네네.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의선 이 부회장이 이번에 좀 승부를 걸면서 이번에 변화를 두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좀 봅니다. 뭐 회사를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라고 불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동 거리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장악을 할 거다. 하늘도 장악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잡히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차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전기차로 전혀 항상 제외했었어요.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도 적고, 네. 전기차 하게 되면 그냥 중국이나 그냥 테슬라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네가 어디서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연기관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를 높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똑같은 실적이 나와도 계속 낮추는 요인으로만 작용을 했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전기차 쪽에 관련된 부분이 선방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지켜봤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좀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어쨌거나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얼마만큼 좀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수랑 같이 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목표치는 지수랑 같이 잡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는 시점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때쯤 되면은 호재에도 오히려 주가가 좀 약세 흐름 좀 보일 거다. 똑같은 실적이 잘 나올 때 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응이? 지금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정부도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경기 네. 살리고. 그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자동차 쪽을 소비하려고 했던 이런 자금들이 이제 뿌려진다는 얘기죠. 아, 지금 하다못해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시더라도 예. 뭐 버스 같은 걸 타시더라도 확실히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차 판매가 오히려 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가 그래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참 기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좀 했었을 때 오히려 이제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체제하는 이 시점이 오히려 현대차를 매도하는 어떤 중장기 매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나라가 이제 2월 달부터 맞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보통 한 여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 6월 달 정도? 그 정도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겠죠. 뭐 중간에는 뭐 부작용도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떻게 대응할 거,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걸 보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선수들도 다시 이제 밸류를 재산정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중장기 상승 흐름은 일단은 저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5, 6월 때까지는 중장기 방향을 일단 우상향으로 계속 열어 놓으시되, 그 중간에 좀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정도만 놓으면 좀 대응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위쪽 가격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쪽은 어쨌거나 지수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쪽 가격은 계속 오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이제 넘었었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거든요. 19만 5천 원 선 자리하고 이제 18만 한 5천 원,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19만 5천 원짜리다 선을 긋고, 그 다음에 18만 7천 원.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만 7천 원과 19만 5천 원 정도가 좀 그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지켜줘야 될 자리. 그러니까 19만 5천 원 정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18만 7천 원 이제 기본적으로 열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8만 7천 원이 좀 무너지게 되면 단기 충격이 조금 더 커져서 그 이전에 기준 가격 17만 초반대까지 좀 열린다. 그러면 아까 이제 20%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익절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죠. 19만 7천 원을 만약에 붕괴되면 욕심내지 말고 좀 한 절반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면 지수랑 같이 이제 목표치 계속 위로 열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팔았던 물량을 어디서 이제 다시 잡을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이 저는 18만 7천 원과 17만 원 초반 정도 이렇게 가격을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운용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좀 유리할까라는 부분에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전략 건네주셨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위로는 저희가 그냥 열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단만 조금 잘 확인해 보시면서 그거를 잘 단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단. 예, 예. 네, 수익 더 많이 내시고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와, 정말 이런 수익이 나시네요.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10만 원 이하에서 잡아서 정말 뚝심 있게 끌고 온 결과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정말 궁금한 종목인데 끝까지 네, 수익 향유하시기를 함께 화이팅 외쳐드리면서 현대차 봐드렸어요.